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도는 한 20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하늘을 보니까 뿌연합니다. 요즘 이상하게 계속해서 오후에는 비가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네. 9시쯤 넘으면 비가 그치는 것 같고요. 무슨 조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험난하다 보니까 지금 날씨까지도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날씨가 덥지가 않으니까 선선하고요.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좋습니다. 차라리 햇볕이 쨍쨍해 갖고 더운 것보다 낫습니다.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촬영을 하러 이곳에 왔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있다가 그냥 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촬영을 할까 안 할까 하다가 오늘 지금 어디를 갔다 오다가 용산 전쟁기념관 근처를 갔었습니다.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다가 5호선으로 갈아탈까 하다가 전쟁기념관이 이제 4호선이잖아요. 4호선 6호선이죠. 거기가 6호선을 타고 오다가 공덕역에서 5호선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오려고 인천 공항 가는 거 김포공항 오면은 거기서 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려서 일리 왔습니다. 그래서 온 김에 스터디 촬영을 좀 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차라리 좋네요. 바람은 선선하게 불고 날씨도 그렇게 햇빛이 안 찌니까 덥지도 않고. 네, 우리가 지난번까지라고 하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될 때 되면 한 3개월 지난 겁니다. 3개월. 네, 지금 그 앞에 밀려 있어 지금 촬영한 것이. 그래서 지난번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앞에 뒤에다 가야 되나요? 앞에다 가야 되나요? 앞에네요. 앞에 지금 어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이 며칠인가? 2025년 6월 오늘 27일이네요. 그러니까 어제 26일 날 업로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17장 마지막 절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저께 업로드 했거든요. 제가 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업로드를 하니까 그러면은 17장이 어제 끝났으니까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뒤에 18장이 남아 있고요. 19장도 남아 있어요. 이미 촬영을 해놨어요. 벌써 한 2, 3개월 전에. 그래서 이거는 이게 업로드가 되려면 앞으로 한 3개월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라는 말이 좀 무색하긴 한데, 네, 오늘 20장 마태복음 20장을 촬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초반전에는 포도원지기, 포도원 가수원을 하는 어떤 포도원지기가 일꾼을 이제 구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 성경에서 포도원 하면은 뭐를 나타낸다겠죠? 포도원 하면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그 포도넝쿨 얘기도 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원통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연다라는 예수님의 그 격언도 있습니다. 비유 말씀. 그러면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원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은 교회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는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16절까지 보면은 포도원지기가 나와요. 그리고 청지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오후 5시까지 그 포도원지기가 5번에 걸쳐서, 5번이 맞죠? 5번에 걸쳐서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일꾼을 구하는 장면. 첫 번째 6시경에 나갔을 때는 그게 첫 번째 시간이죠. 첫 시간. 해 뜰 때부터 해질 무렵까지가 20시간으로 잡고 12시간으로 잡고 5번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일꾼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일시에 나가서 처음에 인력시장에 가서 처음에 인력시장에 가니까 이제 시장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겠죠. 그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일할 만한 사람, 튼튼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서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얼마를 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래? 1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서 1데나리온.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또 나와요. 또 나와서 또 구해가고, 또 나와서 또 구해가고, 또 나와서 또 구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마지막 5시, 오후 5시에 경에 나와보니까 그때까지도 인력시장에서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당신들은 왜 지금까지 오후까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인부가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태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그러면 당신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해갖고 이제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지기는 그렇게 해서 인부를 구해다가 일을 시켜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16절까지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의 왕국이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기 때문이니라.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비가 오네요. 뭐야?
비가 옵니다. 이 절 다시.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한 뒤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절에 보니까 또 3시쯤에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자들을 발견하고는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원 지기가 일꾼을 구하러 지금 어디로 갔어요? 아침 일찍에 집주인이 시장을 간 거예요. 지금 포도원 지기가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면서 인력시장을 간 거예요. 지금 인력시장에 가서 어떻게 했대요? 그가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인데 1데나리온씩을 약속을 했어요. 1데나리온씩. 그렇게 품꾼들과 품꾼들이라고 했잖아요. 품꾼들. 그러니까 둘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인력시장에서 구해간 거예요. 지금 뭐라가면서 1데나리온씩을 주겠다. 그 일꾼들과 그러니까 품꾼들과 약속을 한 거야. 합의를 한 거야. 합의. 요즘에도 우리가 일꾼을 구하는 데 있어서 합의하죠. 합의. 그 농촌에 가면은 일꾼이 필요한 농부들이 많다고 그래요. 요즘에 가면. 근데 일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일꾼이. 요즘에. 왜 그래요? 일할 일꾼을 일을 시키려면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년들이 좋겠죠. 20대에서 30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농촌에서 살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로 가요? 도회지로 가요. 대도회지로. 뭐 서울로 혹은 뭐 대전으로 혹은 경기도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많이 가는 데가 서울로 많이 가죠. 서울로. 그래서 대도시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 농촌에. 그래서 농사질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나 과수원직이나 가수원 일꾼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하려면 웃돈을 주고도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 줄게 하고 서로 합의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다는 거야. 보통 지금 우리나라 일꾼들 뭘로 따져야 되나? 도회지에서 우리 도회지에서 노동자 하면은 집 짓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거기가 집 짓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그런 사람들 하루 품삯이 하루 일당이 얼마냐면 한 10만원 돈 된다고 그래요. 10만원 돈. 적으면은 8만원. 근데 보통 10만원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농촌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요새
어느 드라마 보니까 뭐 시금치만 하루 일주일 캐면은 뭐 일주일 캐면은 뭐 한 80만 원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드라마에서 보니까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일꾼이 없으니까 합의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과 일꾼들과. 오늘은 내가 얼마 줄 테니까 웃돈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합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합의.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보통 옛날도 아니네요. 벌써 한 10여 년,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합의가 아니라 농촌에 가면 얼마씩 정해져 있었어, 일당이. 그래서 뭐 임금 얘기 안 해도 벌써 뭐 한 그때 당시에는 한 5만원, 뭐 6만원 받을 때니까 그냥 가서 일하면은 그냥 오후에 한 6시에 그냥 한 6만원, 5만원 그렇게 주면 그냥 받아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워낙 사람이 모질라다 보니까 합의를 하는 거야. 오늘 얼마 줄게. 뭐 10만원 혹은 15만원, 어떤 데는 20만원. 사실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꾼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폭등하는 거예요. 왜? 농촌에서 과수원을 한다든가 벼농사를 진다든가 아니면 특수물을 진다든가 뭐 고추 뭐 예를 든 뭐 또 뭐 다른 것도 많잖아요. 포도원 뭐 오늘 주제가 포도원인데 요새는 뭐 그 거봉이라든가 그 샤인머신, 요새는 샤인머신이 유행할 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샤인머신이 되게 비싸요. 뭐 4kg에 얼마? 4kg에 뭐 6만원, 7만원 그렇게 가니까 뭐 어떤 데는 뭐 10만원 주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왜 그래요? 그게 일꾼이 없으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돈을 줘도 일꾼이 없는 거야, 지금. 지금 포도원지기가 아침 일찍 나가서 일주일에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에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일꾼들과 합의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간 거야.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더 필요한 거야. 왜 그래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포도원으로 비유해갖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그걸 비유한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포도밭을 비유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포도밭을 비유해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나라에서 농사 짓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비유해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 이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원 지기는 하루에 얼마씩 주기로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농사에 관한 포도밭에 관한 이야기로서 오늘은 이 집주인을 통해서 그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일꾼을 구해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 자꾸 왜 집주인이라고 하나? 이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하루에 5번에 걸쳐서 오전에 새벽에 그 다음에 또 오전에 그 다음에 오후에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얼마씩 주기로 하고, 처음에 얼마씩 준다고 했죠. 1데나리온씩. 그래갖고 6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일꾼이 또 모질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요? 이 현상이,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농사 시기를 봐야 돼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농사 시기를 보면, 그 포도밭을 그 수확하는 시기를 보면 9월경이에요. 9월경. 그때는 그 우리나라 이걸로 보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가 자주 와요. 비가.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마지막에 간 사람은 몇 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간 사람은 5시라고 했어요. 근데 5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1시간밖에 못해요. 6시까지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지기와 그 다음에 일꾼과 그 다음에 청지기가 나와요. 청지기가. 그쵸?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하겠지만, 먼저 말을 하자면, 1절과 2절과 3절에 쫙 보면 청지기가 나오거든요. 청지기에게 나중에는 이제 그 16절에서 이제 마무리되는 건데, 이게 그 16절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청지기를 시켜서 그 포도원지기가 이제 마지막에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주라고 그래요. 임금을.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위에서 우리가 말할 때 첫 번째 인분에게는 1데나리온을 준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부터는 1데나리온이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고 가요. 그래갖고 이제 끝난 다음에는 그 포도원지기가 청지기를 시켜서 마지막에 온 일꾼들부터 값을 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청지기가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1데나리온을.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포도원지기, 이 농장의 집주인이에요. 농장의 주인. 이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그러면은 청지기는 누구를 상징하냐?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일꾼들은 그 다음 뭘 상징하는 거냐? 일꾼들이라는 거는, 여기서 일꾼들이라는 거는 사실상 여러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신학자들도 이제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는 첫 번째로 어떤 신학자는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한다. 유대인들. 그 다음에 또 아니다. 이방인들을 얘기한다.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첫 번째가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학자는, 두 번째입니다. 어떤 학자는 아니다. 구약을 얘기한다. 구약. 그 다음에 신약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학자는 뭘 얘기하냐? 그 두 번째는
구약의 성도들을 얘기한다. 구약의 성도들. 그 다음에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니다. 세 번째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시간을 얘기하는 거다. 시간을 이렇게 얘기한다네. 그러니까 부름받은 시간을 각각 개인의 연령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세 번째는 아예 제껴놓고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겠어요? 구약의 성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것도. 첫 번째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으로 본다고 했고요. 아니다. 이방인을 말한다. 저는 이 첫 번째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지금 이 포도원 1절부터 쭉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 포도원지기가 아침 일찍이 나가서 일꾼을 구해오잖아요. 그리고 16절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늦게 온 자들부터 품삯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데나리온을 줬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온 사람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온 사람한테는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합의를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질 않아요.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베드로도 그리고 12 제자들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방인들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방인들이 지금 많은 민족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들. 그런데 아직도 21세기의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이스라엘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다. 1번에 응? 유대인들을 말한다. 혹은 이방인들을 말한다. 그게 거기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포도원지기는, 과수원지기는 하나님. 그 다음에 청지기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일꾼들에게 그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첫 번째 온 사람까지 청지기가 나눠주잖아요. 돈을 나눠준다고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곳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청지기로 지금 비유되는 거예요. 이재명, 정청래, 뭐 민주당, 뭐 정성호 법무장관,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게 친절해졌지? 왜?
트럼프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 며칠간 벌어진 거 빨리빨리 복귀해 봅시다. 이재명 만나기 3시간 전에 본인이 SNS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기 전에 혁명, 숙청. 근데 거기에 교회의 압수수색, 담임 목사님 자택의 압수수색,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명동성당 조계사도 안 들어갔다. 어디다가 교회에 함부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부산 세계로 교회 선현보 목사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극동방송 김장원 목사님, 또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뭐 목회자가 뭐 완전히 그냥 알로 모이는 모양이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거칠게 다뤄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이걸 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로컬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주구동살동 메이플라워호에 승선해서 미국 동부에 도착해서 나라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그런데 교회를 압수수색해 목사님 집에 찾아가가지고 휴대폰을 털어. 이게 뭐냐 이게 숙청이라는 거지. 숙청. 강력한 경고를 준 거죠. 미군 기지 압수수색해서 뭐 오산 에어베이스 너 들어갔어?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잭 스미스? 잭 스미스. 야, 한국에도 그 어떤 딜빤한 잭 스미스가 있는 모양이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약간 상태가 안 좋은 그 잭 스미스 같은 애가 있어, 한국에? 그게 누구냐? 지금 특검이에요, 특검. 그러니까 이게 조은석 특검이나 민중기 특검이나 해병대 특검 들으면 머리에 찌이 나는 거죠, 완전히. 내가 이 한국의 잭 스미스. 더 무서운 건 뭐냐? 지금 미국의 잭 스미스 검사는 오히려 지금 FBI의 수사를 받고 있어요. 트럼프 잡아 넣으려다가. 대한민국 특검의 미래인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온순해지네? 지금 온순해진 이유가 다 이게 트럼프, 트형의 이런 발언, 마가 세력의 입김이 반영됐다. 마가가 뭡니까 여러분?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지지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다. 입김이 반영된 것이다. 미국 보수연합 소속의 고든창 변호사는 더 힐 기고문에서, 해보세요. 고든창 변호사는 더 힐 기고문에서 한국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을 반미주의자로 묘사한 바 있다. 트럼프가 이후 해프닝으로 정리를 했지만 마가 세력이 반 이재명 정서를 유지하는 한 비슷한 상황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올 뉴스. 이겁니다. 폭스뉴스. 트럼프, 한국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가 이심 전심. 이제 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왜 특검이나 뭐 이재명 정권이나 정청래나 왜 민주당 배치들은 왜 이걸 모를까? 응? 구한말 조선 망하게 했던 위정척사파들인 거지. 21세기판 위정척사파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위정척사파들. 여기다가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주한미군 기지 좀 내가 살 수 없나? 여러분 이게 상당히 심각한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평택 미군 기지를 미국이 그거 우리한테 파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된다고 하겠지 분명히. 그런데 이거는 제가 중앙일보에서 띄우점 이제 읽어드릴게요. 중국 정부가 문재인 시기 때 2018년 12월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1256평 규모의 11개 필지를 약 300억 원에 산 바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로 땅을 매입한 의도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승인 신고 사항이 아니기에 취득세 면제 조치만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23조 1항에 따르면 파견국은 특정 용역에 대한 지불의 성격을 제외하고는
공관 지역에 대한 주재국의 모든 조세와 부가보금을 면제받기 때문에 땅 사면서도 취득세 면제됐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해당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 그냥 공관 지역으로 설명을 했을 것이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용산 미군 기지 캠프 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군대 있을 때 몇 번 가봤어요. 제 동기가 거기 근무해가지고. 캠프 코인어, 그러니까 그 삼각지역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왼편, 오른편이 미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름다리도 있었는데. 오른편이 그 사우스 포스트, 캠프 코인어. 저 캠프 코인어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km 지점에 있는 땅을 중국 정부가 샀다는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공관으로부터도 직선거리로 1km 남짓. 중국 대사관이 이 부지를 매입한 건 문재인 시기인 2018년 12월이라는 거예요. 이 왜 샀을까요, 여러분? 거기 뭐가 있어요? 국방부 있잖아요, 국방부. 사긴 왜 샀겠어? 뻔한 거지, 뭐. 아니, 대학생들 뭐 와가지고 뭐 맨날 드론 띄해가지고, 한국 전투기, 미군 전투기 뜨고 내리는 거 찍다가 잡히잖아요. 이게 왜 찍었어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이에요. 뭘 취미 활동이야, 그게. 휴대폰 까봤더니 부산에 있는 뭐 국립대학 유학생, 중국 유학생 3명인가? 하나는 40대, 2명은 30대, 20대. 한 명은 공산당 상도 갖고 있는, 자기 아버지가 공안이라잖아요. 휴대폰 가봤더니 완전히 뭐 사진이 수백 장이 나오는데 전부 군사기지 사진이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남의 나라 와가지고 공부나 열심히 해 임마. 말이야.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맨날 이상한 사진이야 찍어. 뭐야 그게? 공작원이지.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 근처에 왜 1km 딱 되는 지점의 땅을 얼마? 1256평 왜 샀겠어요 이게? 쓸데없는 짓 하려고 산 거지. 응? 남의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유학생 좋아하고 앉아있네. 공부는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유학생 관리가 지금 대한민국 대학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유학생들 한국말 못하면 학점 안 줘도 그냥 전부 낙제시켜버려야 돼요. 졸업장 못 받게. 학교 와서 공부 안 하면은 안 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참 큰일입니다 지금. 자 어쨌든 중국 정부는 땅을 샀네? 중국 정부는 정부 명의로 대한민국 땅을 샀어요. 그러면 미국 정부는 그 땅 우리한테 파세요. 그러면 한국 정부가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주한미군 기지 이거 우리가 좀 사면 안 돼? 좀 팔아. 뭐 군사 기지라서 어쩌고 저쩌고 뭐 소파 규정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주둔 협정인가 뭐 소파 규정이도 안 되고 뭐 근데 그럼 트럼프가 물어보겠죠. 아니 그럼 너희 나라 있잖아. 왜 중국 애들한테는 땅 팔았어? 대통령실 1km 남짓? 국방부에서 딱 1km 남짓 있는 거 1200평인가 있던데 그거는 왜 중국 정부에 왜 팔았어? 거기는 팔면서 왜 우리한테는 안 팔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지. 예? 아니, 중국한테는 파는데 왜 우리 혈맹인데 우리는 동맹국가인데 미국에는 왜 땅 못 팔아? 돈 준다 하잖아. 돈 줄게. 땅 좀 팔아. 이걸 어떻게 대응할 논리가 없는 겁니다. 문재인 때 중국 애들한테 땅 팔았기 때문에. 그것도 중국 정부가 소유자예요.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를 중국 정부가 소유했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안에 땅 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대사관 말고는. 대사관 말고는 없잖아요. 대사관은 그 나라 영토를 다 보고해 주니까. 그거 말고 그럼 중국 땅을 우리가 산 적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중국 가서? 못 샀잖아요. 300억 주고 샀다잖아 그 땅을. 그러면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니들 말이야 문재인 때 1200평 서울 도심에 300평 300억짜리 팔았다는데 왜 우리한테는 평택 아주 서울에서 떨어진 그 땅값도 살 텐데 그거 왜 우리한테 못 팔아?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또 트럼프 이겁니다. 이것도 교회 잘못 건드렸다가 보수 기독교
걔의 관리 부담이 커졌다. 결국 미 전문가들은 첫 한미 정상회담이 우호적 관계를 토대를 마련하긴 했는데 결론은 뭐다? 알맹이 없는 정상회담.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알맹이 없는 한미 정상회담.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왜? 한 8개에서 9가지 정도의 위기가 있습니다. 뭐냐? 1번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이걸 피할 수가 없다. 근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1번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다음 한국 정부는 기존 3,500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외에 직접 투자로 지금 해석이 되는 1,500달러를 추가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200조 원이 넘는 돈을 더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반도체,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어요. 또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 EU보다 2.5% 낮춘 12.5%로 인하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 다음 투자 펀드 성격을 두고도 이견이 있어요. 한국은 좀 손실 위험이 적은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하겠다. 근데 미국은 웃기는 소리 안 해. 원금 손실성이 있는 직접 투자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직접 투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쌀과 소고기 이거 어찌 되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지금 이해 안 되고 골치 아픈 게 뭐냐?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까 저희 낮 방송에 나와서 대담했던 고성국 박사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고용하는 사람이 근로계약서 쓰고 싶습니까? 아니죠. 피고용자가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쓰죠. 왜? 약자니까.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집주인하고 계약서 쓰죠. 그럼 집주인은 계약서 쓰고 싶어요? 지 집인데 그냥 전세 보증금 받고 월세나 받고 이러면 되지. 그것까지 계약서 쓰나. 근데 법으로 보호해 주잖아요. 왜? 전세 들어온 사람들의 전세금과 계약 조건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즉 양자 간에 어떤 협상이 있을 때 성명이나 종이로 남기는 걸 누가 써야 되냐? 약자가 써야 되는 겁니다. 약자. 협상력에 있어서 약한 사람이 종이로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누가 갑이에요? 미국이 갑이죠. 이거를 인정 못하면 이건 세계 정세를 이해 못하는 사람입니다. 혹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국제법에 따라서 해야지. 맞지. 말은 맞지. 누가 모르나 그거를. 국제법에 따라서 국제적인 문제에도 어떤 정의로운 게 있어요. 그거 맞지. 말은 맞지. 근데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왜 일어나?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 왜 침공해? 러시아가 아주 엄격하고 도덕적이고 아주 품위 있는 나라라서 전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고 앉아있네. 힘센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게 국제 질서야.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딸 아니면 주먹. 이게 냉엄한 국제 현실인데 이거를 대한민국 영토, 대한민국 헌법이 효력이 미치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대한민국은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죠. 헌법이 미치는 국가죠.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냉정하기 짝이 없는, 냉혹하기 짝이 없는 국제 질서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해? 지금까지? 이해 못해?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오랑캐족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을 거야.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다가 지 딸하고 다 뺏기고, 와이프까지 뺏기고, 가족까지 뺏기고, 그게 병자호란 아닙니까? 병자호란. 그렇게 수모를 당한 우리 조선의 여인들이 만주에 가서 두들겨 맞고, 기도 안 하고, 코도 베고, 이래가 돌아오니까 그 사람들 알아주고,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 했습니까? 조선사회가.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더럽혀진 여자들이다. 이러면서. 이런 탈레반들 말이야. 주작 탈레반들.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주작 탈레반들. 그러다가 나라 망했잖아요. 지금 공동
합의 서명문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예를 들자면 제가 전세 세입자입니다. 아파트 입주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안 써주네. 그러면 뭐 집주인이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겠지. 그 양심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양심에 털이 북슬북슬 났어. 갑자기 트럼프가 평택 미군기지 그냥 줘. 그냥 내한테 줘. 우리 미국에 줘. 그 알래스카 가스 그거 좀 사. 한 1,000억 불치 사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에? 그리고 예를 들자면 평택 그 기지는 우리가 점유하겠어. 예를 들자면. 그리고 대한민국은 뭐 친중국가 하든지 말든지 이재명 정부 너희들 알아서 해. 시진핑 밑으로 기어 들어가 그냥. 우리는 그냥 미군 기지만 있으면 돼. 떠있는 항공모함이라고 모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한반도를. 우리 미군 기지만 있으면 돼. 평택 미군 기지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우리 충분히 평택 기지에서 전투기 빵 날아가면은 베이징까지 20-30분 만에 도달한다. 미사일 딱 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 아니 뭐 한국 사람들 어떻게 되든가 뭐 우리 국민도 아닌데 뭐 신경도 안 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대책했어요? 대책이 있냐고. 조원석 특검님, 민주기 특별님,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대책했어요? 그렇게 나오면. 진짜 무식하게 나오면 대책했냐고. 대책 없지. 그래서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아주 전향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부터 석방해야 돼요. 석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기독교 교계, 미국의 어떤 그 복음주의 어떤 그 그룹들과 아주 긴밀한 연락을 하는 그런 기독교계 인사들에게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여야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잘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야만 나라가 버틴다니까.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1번이에요. 1번 그거부터 해야 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빨리 석방해야 돼요.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든지 그걸 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 빨리 조기 종식시키고 특검 연장한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게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중국 간다 그러죠. 전승절 참석자 발표. 이 보도 보면 정말 뒤통수가 우리합니다. 왜? 중국 전승일 참석하는 엔트리 멤버를 보면 보세요. 1번이 푸틴입니다. 1번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번이 김정은입니다. 이게 1, 2번입니다. 1, 2번. 여기에 왜 가냐고.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 여기 왜 가냐고. VIP 1번이 푸틴이고 2번이 김정은이야. 자, 그럼 또 다른 사람 누가 있냐? 쿠바의 국가주석. 자, 쿠바.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 중동에는 이란, 파키스탄, 벨라루스, 미얀마 군부 지도자. 진짜 이거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아 대통령. 이 전부 중국의 1대1로 그 선상에 있는 나라들. 응? 여기에 왜 가냐고.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지금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 한덕수 영장 기각 부당하다. 보강수사 청구 필요. 이러고 있어. 이러니까 결론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오늘 나온 보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40%로 급락했습니다. 40%로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도 내려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도. 회복될 것 같아요? 회복 안 됩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은 40% 밑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완전히 지금 헤매고 있는 거지. 뉴스토마토 약간 좌파 성향인가 모르겠는데 전국 성인 대상으로 해보니까 긍정평가가 48.3, 부정평가가 48.8 더 많아졌습니다. 긍정평가는 4.5%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7%포인트 상승. 연령별로는
4050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 절반. 지역별로는 호남에서만 긍정평가가 66%, 나머지 지역은 전부 부정.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한 두 달 만에 국민들의 반응입니다.